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야청청 박이선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청상어라는 어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앞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저도 밀리터리 매니아로서 우리 무기 체계와 그 안보, 국방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소통하는 것이지 무조건 제 의견이 옳다 그런 뜻은 아니니까 너른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꾸미다 보니까 간혹 틀린 그런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적해 주시면 제가 수용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상어 승부를 가리자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청상어 승부를 가리자. 이게 청상어죠. 우리 해군에는 상어 삼형제가 있는데요. 수상함이나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경어래 이 청상어가 있고, 두 번째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중어뢰가 있습니다. 현재는 범상어, 그 다음 수상함정에서 미사일 형태로 발사해서 로켓 추진으로 해서 적 잠수함을 공격하는 홍상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경어뢰 이것을 살펴볼 텐데요. 역경을 극복한 경어뢰 청상어, 잠수함 클러로 거듭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무런 그 어뢰 관련 기반, 기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어뢰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뢰를 개발해낸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그 다음에 관련 업체, 자,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해드리고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희귀한 그림인데요. 국산 중어뢰 백상어. 이것을 지금 잠수함 함수 어뢰 발사관으로 지금 장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장전하는 것인데, 처음에 개발된 것은 백상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차기 중어뢰로 지금 범상어가 개발되어서 범상어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것은 함정에서 발생하는 홍상어죠. 홍상어. 이렇게 로켓 추진으로 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것은 그러니까 함정에 있는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어뢰를 발사하는 것인데요. 아마 어뢰 발사하는 그 소리 못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로 제가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무슨 포탄 쏘듯이 쾅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 시장에 가면 그 티밥 튀는 기계 있잖아요. 그 아저씨 이렇게 펑 소리가 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서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잠수함에서 발사한 중어뢰, 위력이 가장 크죠. 중어뢰로 훈련해서 이제 함정을 이렇게 두둥강 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위력이 어마어마하죠. 이 중어뢰 한 발 맞으면 참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미국제 마크 44 경어뢰인데요. 이 미국제 마크 44 경어뢰가 그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해군에 가장 많이 퍼진 경어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마크 44 경어뢰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어뢰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어떻게 나서냐면요. 자, 나선 거 보기 전에 마크 44 경어뢰 이 그림으로만 보기보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토페도 마크 44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고요. 여기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자, 어뢰는 이 추진부, 이 부분 기술이 어렵고, 그 다음, 이 부분, 이 유도부, 이 부분 기술이 어렵겠죠. 나머지는 화약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 이게 마크 44 어뢰 발사관입니다. 이거 이제 뚜껑을 손으로 돌려서 열면 이 안에 어뢰가 예쁘게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발사할 때는 이 뚜껑을 열고 이것을 고정시켜 놨거든요. 이 잠금 장치를 풀고 잠수함이 있을 만한 곳으로 이걸 돌려서 이제 발사를 합니다. 이 어뢰를 발사하는 것은 또 다른 사진 보시면요. 이렇게 돌려서 발사를 하는 것이죠. 청상어 경어를 발사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이제 병기사들이에요. 병기사들이 어뢰를 발사하고 이제 함교에서 지시가 옵니다. 몇 도 방향으로 어뢰를 발사하라. 그러면 병기사들이 그쪽으로 어뢰를 발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유도부에서 감지를 해서 이제 잠수함을 추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발사 장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원주함에서 발사하는 건데요. 원주함은 PCC잖아요.
PCC 초계 전투함. 네, 원주함에도 놀러를 많이 갔었는데 원주함에 제 동기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친한 동기생이. 또 제가 타던 함정도 원주함하고 동급 함정이었거든요.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 밑에가 이제 오원 데크라 그래요. 오원 데크. 이게 O2 데크거든요. O2 데크에 이렇게 의뢰 발사관이 이렇게 있고, 이거 하품 미사일, 이건 트래커 레이더, 트래커실, 이건 40mm 브레다 함포,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이 밑에가 사병 식당입니다. 사병 식당. 그렇게 돼 있고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브릿지, 함교가 있는 것이고,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이 라이프링을 잡고 쭉 걸어가면 이쪽으로 쏙 들어가면 CIC 전투정보실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아까 제가 의뢰 발사되는 소리를 들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았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리 들어보셨으니까 의뢰가 발사될 때는 저런 소리가 나는구나 아시길 겁니다. 이것은 그 압축 그 공교로 해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 팡 이렇게 나지도 않고 포탄 터지는 소리가 나지도 않습니다. 약간 뭐 바람이 한꺼번에 팍 빠지는 그런 소리라 그럴까요? 그런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경어뢰 발사도인데요. 이제 수상함정에서 이렇게 금방 발사한 것처럼 청상함 같은 의뢰를 이렇게 발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로 해서 홍상함 같은 것을 발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링스라든가 대잠 초계기, 거기에서 또 이 경어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잠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발사 수단 여기 있죠. 링스, 대잠 초계기, 수상함정에서 이렇게 의뢰를 발사해서 목표는 적 잠수함 이렇게 되겠죠. 잠수함을 공격하는 무기는 수상함정 기준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의뢰와 폭뢰입니다. 근데 이제 의뢰는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폭뢰는 제가 한번 폭뢰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폭뢰는 그 우리 시골에 가면 그 어머니 간장독 있잖아요. 간장독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간장독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도를 조절해서 역시 이제 병기사들이 투하하라 그러면 이제 그 지점에서 딱 투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함정은 고속으로 기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잠수함 머리 위를 지나가면서 잠수함 머리 위에다가 폭뢰를 투하를 해야 되니까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폭뢰 훈련하는 것은 실제 폭발하고 이런 것은 2번 정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게 이제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중어뢰고요. 이게 수상함정에서 사용하는 경어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잠수함은 범상어, 수상함정은 청상어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의뢰 개발을 한번 보시면요. 1974년도에 미국제 마크 44 경어뢰를 모방해 가지고 CJ KT-75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구용이었어요. 그래서 유도 기능이 없이 그냥 직주어뢰였습니다. 직주어뢰. 그런데 이것을 분실을 했어요. 소위정 두척과 헬기협조를 받아 77년에 시험을 했는데 가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정 동원해서 의뢰를 해소하려고 작전을 했는데 찾지를 못했죠. 왜 소위정을 동원했는가 보시면, 이게 이제 당시에 있었던 그 의뢰 분실했을 때 그 정도의 시기에 있었던 소위정이 뭘까 제가 찾아봤더니 MSC 528, 그 다음에 MSC 527은 영동함, 삼척함, 하동함입니다. MSC는 마인시핑 코스탈 이러거든요. 그래서 소위정입니다. 이게 다 미국에서 도입한 함정들이거든요. 이 함정이 어디에 있냐면 그 행사부두라고 일컬어지는 그 2부두 쪽에서 쭉 그 3부두 쪽으로 걸어오다 보면 그 소위정들이 많이 계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볼 때는 소위정이 좀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면 좀 귀엽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강경급 이렇게 FRP 선체를 가진 함정으로 다 교체가 많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원해서 찾았는데, 그 분실한 의뢰가 이렇게 바닷속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자기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소위정을 동원해서 이걸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실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KT-75 이후 개발된 KT-76 이 의뢰도 연구용으로 이렇게 했고 이제 결국은 양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무기 개발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이제 공동 개발에 같이 나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의뢰 관련 자료 교환 협정 DA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마크 44 아까 봤던 그 경어뢰의 도명과 교범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7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시제품 투발에 대한 해상 시험을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키포트 수중무기 시험장에서 실시를 했어요. 이제 여기서 성공적으로 완료됐는데요. 키포트 시험장은 미 해군에서 아주 역사가 깊은 수중무기 시험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인데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히스토리 오브 네이벌 토페도 트래킹 렌지의 키포트. 이런 식으로 발사대를 마련해 놓고, 이거 의뢰가 발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발사하는 시험. 그 다음에 이것을 관측하는 사람.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이렇게, 이거 43년도에 찍힌 거니까 태평양 전쟁이 2차 대전이 한참일 때 의뢰 발사 시험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개발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해군에 의뢰가 하나 개발됩니다. 이제 자 보시면 K744인데요. K는 코리아, 7은 해군 무기체계라는 뜻이고요. 44는 미국의 마크 44를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뢰 발사관이나 이런 것을 공용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도부, 음향탕지부, 이것은 미국 헌의회사 공급을 하고 나머지 부품은 이제 우리 국산으로 그렇게 했는데, 당시 이것을 어디서 처음에 만들려고 그랬냐면 대한전선, 여기서 의뢰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사업을 무슨 이유로인지 포기를 해서 금성정밀이라는 곳에서 의뢰를 만들게 됐습니다. 금성정밀은 현재 그 유도무기의 명가인 LIG 넥스원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금성정밀에서 이것을 만들게 됐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것을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국방부 엠프렌즈 서포터즈 6기 권소희님이 이제 정리를 잘 해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경의뢰 독자 개발에 성공한 한국, 74년도에 미국제 마크 44 경의뢰를 모방해가지고 아까 만든 것이 있었잖아요. 그 직주의뢰. 그 다음에 이제 80년도에 수심이 얕은 천혜용 K744 경의뢰를 개발했고, 그 다음 2004년도에는 이것을 개량해서 이제 완전한 K745 경의뢰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청상호로 해서 우리 해군에 도입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성공의 의미는 뭐냐면, 의뢰 개발에 착수한 지 40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개발을 성공했다. 그 다음 음향탐지부를 국산화하면서 87.5%라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그거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인 청상호 성능 개량. 이제 계속 우리 해군에서는 그 실제 발사를 하면서 무기를 계속 확인해 갑니다. 무기의 성능을. 잠수함 발사도 하고 수상함 발사도 하고. 그래서 명중률도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 가는데, 이제 거기서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계속 개량해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 나가냐면, 이제 부품 단종 우려 및 기술 진부화 문제로 오래됐단 말이죠. 신형 경의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방위산업청에서 청상호 성능 개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시행을 의결했다. 이것이죠. 그리고 보면 청상호의 성능 개량 목표는 적 의뢰 사정거리 밖에서 대응 가능하도록, 즉 적 의뢰라면 뭐겠습니까? 적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의뢰의 사정거리 밖에서 발사하도록 사정거리를 늘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 잠수함의 속도를 고려해 주용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한 성능의 음향 탐지 센서 개발 장착, 그 다음에 저소음 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청상호가 개발됐을 때는 사정거리가 약 9k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45노트 정도 됐고요. 근데 이것을 성능 개량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리를 19km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서 19km 이상, 그 다음에 속도도 45노트 이상,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적 잠수함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사용했던 그 산소 의뢰거든요. 산소 의뢰. 이 산소 의뢰는 그 무유도 직주 의뢰지만은 20km 밖에 있는 적 함정을 격침시켰던 전과가 있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사정거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의뢰 기술을 과거에 보유했던 일본이 지금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진 의뢰를 가지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일본이 보유한 의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산 청상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